이곳 광화문에는 시민들이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탄핵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또 헌재 앞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뒤로 보이는 청와대에서 촉발된 이 상황이 앞으로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동우 YTN 선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대통령 파면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앞으로 대선 일정 어떻게 되죠? 네, 일단 그 선관위가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것은요, 5월 9일,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5월 9일을 그 대선일로 지금 상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5월 9일이 대선일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4월 15일에서 16일까지는 대선 후보들이 그 신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각 정당에서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는 후보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5월 그렇게 되면 이제 5월 5일, 5월 4일 이렇게 이틀간 그 사전 투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제 선관위는 그 일정으로 이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제 60일 안에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부족한 측면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후보 검증이라든지 뭐 대선 준비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60일을 가급적 최대한 채워서 대선을 치르려고 하는 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조만간에 선관위가 이제 발표를 할 텐데, 물론 이제 선관위가 발표하기 전에 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상의를 해서 이제 최종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5월 9일 날 만약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그날은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이거는 보궐선거가 되기 때문에 6시에 끝나지 않고 오후 8시까지 치르게 되는 거고요. 네. 그 전에 있게 되는 5월 4일과 5일 날 만약에 그 사전 투표를 하게 되면 그것을 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이제 선고 이후에 대선 일정이 긴박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대선 전국이 본격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헌재 앞에서 굉장히 극렬하게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 대선 전국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미칠 가능성이 꽤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대통령 탄핵 그 심판이 이미 결정이 됐고 대통령이 파면됐고, 사실상 오늘부터 이제 대선 체제로 전환되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뭐 더불어민주당 모든 정당이 다 대선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 되면 아무래도 이런 이 탄핵 반대하는 집회의 동력이 아무래도 그 좀 상실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당장은 지금 뭐 오늘 당장 뭐 대통령 파면이 결정됐기 때문에 탄핵 반대 집회가 이제 격렬하게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도 이 대통령 파면 이 된 부분을 헌재의 결정을 승복한다고 오늘 뭐 선명도 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저런 걸 봤을 때 이 그 탄핵 반대 집회의 어떤 동력은 점점 그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딜레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어쨌든 그 탄핵 집회에 동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탄핵 집회를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거든요. 탄핵 집회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어떤 대통령 선거에서 전반적인 어떤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이 집회에 또 동조하는 것도 상당히 좀 그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걸 입장을 정할지 상당히 좀 진퇴양난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으로서는 그렇겠지만 일부 강성 친박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탄핵 반대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발언을 해왔는데, 이런 의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 반대 움직임에 동조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은 꽤 있죠. 예를 들면 뭐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계속 태극기 집회 나와서 연설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조원진 전 그 새누리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 헌재 네. 앞에 탄핵 반대 집회에 네. 자유한국당 의원 가운데 이제 유일하게 참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헌재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절대로 동의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그 새누리당 내 그 강성 친박 의원들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 내 그 강성 친박 의원들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적어도 이 태극기 집회에 네. 참석을 하면서 거기에 동조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지금 탄핵 반대 집회 현장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앞으로 이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될지, 대선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전에 앞서서 상황별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자숙의 시간을 보낸 뒤에 탄핵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그리고 석고 대죄식 퍼포먼스를 구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만약에 이제 그런 그 석고되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인다 하더라도 지금 아시다시피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전부 94명 의원 같은데 가운데 60명이 그 헌재 그 탄원서를 냈지 않습니까? 네. 헌재 그 이번에 탄핵 심판을 각하 내지는 기각해달라는 탄원서를 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퍼포먼스를 벌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칠지는 좀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전에 같은 경우는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그 당시에는 이제 탄핵에 그 찬성했던 그 의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는 뭐 삼보일배라든지 네. 뭐 그런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고 네. 그 당시에 그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그 천막 당사로 이전하는 네. 그런 일도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 자유한국당이 그 좀 어떻게 보면 환골탈퇴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는 못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그 아주 골수 친박 의원들 일부만 당원권 정지를 했을 뿐이지 제명이라든지 뭐 탈당 권유라든지 이런 강력한 조치는 못한 상태였고 그리고 네. 이번에 그 탄핵 그 심판 과정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교류를 같이 하는 듯한 이제 그런 그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네. 이번에 그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이후에 보이는 그런 그 퍼포먼스들이 얼마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네. 그런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른정당의 정병국 대표가 소임을 다했다 이러면서 대표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배경을 두고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그 이 새누리당에서 탈당해가지고 32명의 의원으로서 이제 원내 교섭단체까지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갤럽 그 여론조사 결과 발표한 걸 보면 5%밖에 안 됩니다. 정당 네. 지지율이. 네. 이에 비해서 국민의당이나 자유한국당이 11%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유한국당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그 정당 지지율이고 네. 뭐 더불어민주당은 뭐 40%대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뭐 거의 뭐 8분의 1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바른정당이 정당으로서의 어떤 존립 기반이 거의 붕괴되는 절체절명의 위기다라는 네.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인 거고 오늘 그 성명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세 확장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백의 종군을 하겠다라고 네. 선언했습니다. 이제 네. 그것을 돌이켜 보면 결국 정병국 대표가 이 바른정당의 대표로 있으면서 이 그 바른정당의 당세 확장이라든지 그리고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제 자인하는 꼴이거든요. 네. 그 향후 그 바른정당이 새로운 어떤 그 성장의 어떤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오늘 이제 대표직을 이제 사퇴한 것인데요. 네. 네. 근데 대선을 앞두고서 정당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확실한 대선 후보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네. 지금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유승민 의원이나 남경필 경기지사가 있습니다만 지지율이 지금 미미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3% 이하 정도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대선 주자를 영입하거나 아니면 뭐 빅텐트를 통해서 거기서 뭐 활로를 모색하거나 뭐 그런 정도 외에는 뭐 달리 어떤 활로를 모색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현장 화면을 여러 곳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청와대 경호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동 사저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어차피 그 청와대에서는 뭐 다른 경기도나 어디 뭐 제3의 장소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삼성동 사저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네. 그러나 다만 이제 삼성동 사저 같은 경우는 그 워낙 오래된 주택인데다가 주변에 뭐 빌딩도 있고 그래서 네. 경호나 경비 업무를 하기에는 상당히 적절치 않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보완 조치를 하고 일단 삼성동 사저로 돌아가지 않을까. 일단 오늘이나 내일 중에는 그런 네. 조치가 있지 않을까 이제 예상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경호실 직원들이 지금 가서 저렇게 사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점검하는 작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기각될 것으로 이제 상당 부분 기대를 해왔기 때문에 네. 이런 작업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지금까지 해오질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랴부랴 이런 그 경호나 경비 관련 이런 점검을 하는 뭐 그런 네.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저런 점검 작업이 완료가 되면 네. 삼성동 사저로 일단 돌아가고 그리고 삼성동 사저에 있다가 어떤 제3의 장소에 이제 거처를 모색하고 네. 그리고 삼성동 사저는 그 경호와 경비와 관련한 그런 어떤 그 신축 내지는 증축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사전에 그런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확인 작업을 하는 것으로도 보여지기도 하고요. 아직 명확하게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추정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와서 이동을 한다. 그런 상황을 가정해 보면 지금 탄핵 반대 집회도 굉장히 극렬하게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좀 우려되는 상황은 없을까요? 그렇죠. 저렇게 되면 이제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네. 자택에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은 물론이고 이 탄핵 찬성 집회자들도 상당 부분 몰려들 가능성 배제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또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특히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반대 집회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그 최근에는 상당히 집회가 이제 극렬한 양상을 띄웠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탄핵 반대 집회 과정에서 2명이나 사망자가 지금 양산된 네.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충돌이 일어나면 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경찰이 상당히 많은 인력이 지금 배치는 돼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런 불상사에 대비해서 경찰 그 인력을 추가로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탄핵 반대 집회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되는데 자, 대통령 파면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사회 안정을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광화문 현장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